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들을 항상 모아서 여러분들께 배달을 해드리는 신문배달부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다가 회복한 상태인 1164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또한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9.9%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소식은 약간 기분 좋을 수 있는 소식, 드디어 대화 시작했다. 추석 이후 코인 거래소 합법화 초읽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이런 예측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바로 지난 5일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주최로 암호화폐 업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주요 인사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함께 만나서 드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했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날 논의는 김병욱 의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여기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 가상자산 취급업자 신고 의무 및 조치 의무, 기존 금융사 등이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거절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고요. 이 특근법이 내년 상반기 안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년 6월 권고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제화 된다는데 정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생기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암호화폐가 제도화된다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발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서 국내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국에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리브라 역시 내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출시가 될 것인가? 2020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팩스라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테더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 이제 긍정적인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욕 검찰청으로부터 고난을 겪기도 했고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는 1대1로 예치금이 매치가 되지 않고 74% 정도 테더 발행량 대비 자금을 비트파이넥스에서 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반면에 팩스 같은 경우는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코인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해서 은행 계좌에 달러 준비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대신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시의 CEO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시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암호화폐다. 또한 대시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룬 성공은 진정성이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베네수엘라 현지 상점들과 대시 결제에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빨간불이 켜졌죠. 대시뿐만 아니라 모네로를 비롯한 모든 익명성 암호화폐를 경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익명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대시를 비롯한 5종의 암호화폐를 임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찰리리가 대시를 그렇게 싫어해요. 계속 비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꽤 많은 암호화폐입니다. 과연 미래에 계속해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SV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정반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말 같은 경우 비트코인 SV의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최대 9%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금은 1%에 근접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조셉 루빈이 하이퍼레저의 관리위원회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에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더리움이 기술적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포화가 심각하고 속도가 느리며 확장성 제공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단점을 플라즈마 및 샤딩과 같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박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샘슨 모우 최고 전략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사용하면 할수록 끝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탈릭 부테리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거의 포화 상태라는 거 알고 있지 라면서 반박글을 올리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잘났네 자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못났네 자랑을 하고 있죠. 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용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테더의 발행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바로 확장성과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와 샤딩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더리움 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하드포크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라고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개발자 수 그리고 DApp 순위가 1위인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자, 과연 비탈릭 부테리는 이런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친구에게 화이팅이라고 응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아이오타에 관련된 영상이 한 가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Future of Mobility라는 그런 주제이고요. 아이오타가 그리는 미래 이동성에 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3분짜리고 뒤에 음악이 깔려 있어가지고 음악을 끄고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과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I가 개랑 놀아주고 딱 봐도 무인 차량인 것 같죠? 이 여자를 딱 흘기 쳐다보니까 너희 자식 엉큼한 생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딱 지적도 해줍니다. 자, 아무튼 다 보기에는 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대충 보고 멈추기로 하겠는데요. 자,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파트너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발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열받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데요. 여기 있는 이 친구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름은 알렉세이 안드리 유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20살이에요. 딱 보면은 20살 넘는 것 같긴 한데 수염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본인과 자신의 팀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자전거래 등 볼륨 조작질을 해왔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원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암호화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이 자식의 임무가 그 회사에서 발행한 그 토큰을 코인마켓캡 순위권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코를 올리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봇을 개발해가지고 볼륨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자전거래를 시작해서 조작을 한 후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팀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시총들을 발행하는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시총 조작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식과 팀은 특정 암호화폐, 특정 코인의 거래 볼륨, 가격, 유동성, 가격 변동 등을 전부 다 조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5명의 5군데의 고객들을 또 이렇게 이번에 새로 유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자식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 나쁜 짓은 지가 혼자 다 해놓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제대로 기관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고 조작질이 사라지고 규제가 제대로 정립되게 된다면은 건전한 시장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부터 멈춰 이 자식아. 자, 아무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가격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니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 러시아 불곰한테 맞아 죽을 놈. 자, 그 다음 나스닥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나스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지수를 그동안에 제공을 해왔었죠.
이번에는 DeFi-X 알트코인들의 인덱스를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DeFi-X는 분권형 금융에서 일하는 가장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최초의 어거, 노시스, 아모비오, 뉴메라이, 메이커, 제로엑스 등의 알트코인 지수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또 하나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조용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USD 그리고 비트코인 테더 시장 점유율 각각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와 있고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를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9월 18일부터 회원 가입을 받고 그리고 그 계좌로 입금을 받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테더 이렇게입니다. 토큰 게이지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시가총액, 즉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올라갔었습니다. 70%를 찍고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낮은 도미넌스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혹은 이대로 올려버릴 가능성도 아직 열어두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해시율 급등으로 내년 반감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 5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해시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한 달을 앞당겨서 내년 4월로 반감기가 좀 더 일찍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블록체인이 21만 블록 추가될 때마다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해시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블록의 추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빨라지면 저야 좋죠. 떡상을 빨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떡상을 보고 즐기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 흐름 속 매도 물량 감소, 기술적 반등 시사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자, 해시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그 러시아 시세 조작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암호화폐의 가격, 볼륨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봇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세력들의 손안에서 놀아났는지를 생각하면은 정말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비트코인 가격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4시간 차트에서 하락형 쐐기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락형 쐐기 패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맥디랑 RSI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코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1600달러가 목표인데 보통은 16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여주었었고요. 코인데스크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형 쐐기 패턴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 고점이었던 1949달러를 재시험하기 위한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비트코인은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가격 매도량 증가를 수반하며 이전 긴 꼬리 캔들 저점인 9,855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 이 강세의 견해는 약화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큰 하락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전문 트레이더는 현재 비트코인이 내년 5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비트코인 주봉 차트 20일 EMA와 100MA가 정배열이 된 후 20일 EMA의 지지를 받으며 2017년까지 지속 상승 300달러대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했다며 최근에도 20일 EMA가 다시 한번 100MA를 상향 돌파했다. 20일 EMA 약 9,300달러와 100MA 약 7,800달러의 지지 여부를 주시하며 다가오는 반감기 때까지 포모로 인한 25,000달러의 가격대를 달성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냐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떨어진다고 할 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 지수 같은 비트코인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9,350달러가 올 것이냐 108불을 뚫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런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조시 레이저입니다.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공유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이 이동평균선 이거 21MA 같은데요. 20MA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세라고 봐도 되지 않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 하락을 점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어투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해줍니다. 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위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을 남기면서 금리를 0까지 낮춰라 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죠. 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번질 가능성 또한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연방준비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저희가 미래를 준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죠. 이 다가오는 미래, 아직 2019년 안 끝났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를 기점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저는 정말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날까지 굿세어라 비트코인을 외쳐보면서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열심히 유지하고 정보 열심히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